안녕하세요. 스마트 주거본부 이모영 마스터입니다. 저는 오늘 주거설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공동주택 BIM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작년 기사인데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사무설계가 BIM 실적 등록 건수 1위라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2인 DA그룹과 비교했을 때 프로젝트 등록 건수가 거의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설계는 2016년부터 BIM 설계를 적극 도입해서 자체 실시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저희 주거 파트에서도 2018년도부터 실시 설계 납품까지 고려한 공동주택 BIM 설계를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이라고 해서 BIM 설계 자체를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주거 분야에서도 2009년도, 2010년도에 LH BIM 현상을 진행했었고, 그 이후로도 구조검토용으로는 계속 BIM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회사 정책 변화에 따라서 처음으로 실시설계 납품까지 고려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현재는 중공까지 난 상태고요. 그 이후로 되게 다수의 프로젝트를 BIM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프로젝트들은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들만 나열한 거고요. 제가 참여하지 않은 프로젝트들까지 보시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공동주택 분야에서도 BIM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공동주택 도면 구성을 보시면 지하 도면이 한 40% 정도 되고 공동주택 도면이 60% 정도 되는데요. 이 지하 관련 도면 40% 정도만 사실 검토를 하더라도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시공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BIM 설계를 진행하고 납품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상부 그리고 반복되는 이 주거동들의 도면에 해당하는 60%의 도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가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BIM은 공동주택 설계에서 최적화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공동주택 BI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레빗의 기능이라든가 파일 관리보다도 오히려 설계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어느 단계에 어떤 모델링을 구성하고 어떤 도면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기존 CAD 방식과 BIM 설계 방식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회색선으로 된 기존 CAD 방식의 경우에는 납품 직전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빨간색 선으로 된 BIM 설계의 경우에는 SD, DD 단계인 이 설계 초반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발주처 의사결정이라든가 이제 모델링 구축에 필요한 시간들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것 같은데요. 보시는 그래프는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업무량을 분석해 본 그래프입니다. 주황색 선으로 된 수평선은 이제 일과 시간에 대한 거고 그 수평선을 넘어선 막대 그래프가 이 초과 근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끝부분인데요. 실시 설계를 3개월 앞둔 시점부터 초과 근무 없이 프로젝트를 완료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 당시에 프로젝트 인원이 1명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델링이 구축된 상태에서 도면화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 같고요. 초과 근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미숙련자들하고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프로젝트 시행착오에 대한 오류 수정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이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크게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사업 승인 도면하고 실시 설계 도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업 승인 도면 기준으로 BIM 모델링에서 추출 가능한 도면은 전체 도면 중에 54%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주거동 코어 부분의 도면이 37%에 해당하는데요. 전체 BIM 모델링에서 추출 가능한 도면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이 실시 설계 단계에 갔을 때 31%에 해당하는 도면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면적 산출표라든가 계획도까지 포함한 그런 개요, 주거동 코어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 거의 70%의 도면이 사업 승인 도면 단계에서 모델링이라든가 도면화가 완료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에 해당하는 주거동 상세 도면이라든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 각각의 상세도, 구조검토들로 이루어진 나머지 32% 정도의 도면만 실시 설계 단계에 챙긴다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IM 설계를 진행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CAD 방식이 아니라 BIM 설계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변화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어느 단계에서 선행으로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내재료 마감, 상세에 대한 정리 부분이 프로젝트 초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조 설계 자체를 실내재료 마감 두께가 고려된 부분을 초반부터 모델링을 할 수 있다면 후단에 구조 모델링 수정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초기 설계 검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이 초기 설계 검토는 이제 도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젝트는 이제 두 번째로 진행한 실시 납품 프로젝트입니다. 주상복합 프로젝트였고 대지의 사면이 다 상업시설로 이루어져 있었고 남측과 북측에 대지, 고저차가 존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층의 슬라브 레벨만 25개가 존재하게 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CAD 설계를 진행하더라도 당연히 단면 설계가 이루어지겠지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BIM 설계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 초반부터 이런 도면화 구성들을 진행을 해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뭔가 BIM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모델링을 완벽하게 완성을 하고 도면화를 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도면화해서 그 부분들이 구조라든가 기계 그런 협업 과정에 거쳐서 도면이 완성된 그런 도면들이 시공사까지도 전달되어야만 이 도면의 완성도도 높고 시공의 완성도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MEP 관련 실들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계획 설계 단계 구성한 도면화기 때문에 큰 거 없이 그냥 툭툭 던져놓은 형태로 보실 수 있는데요. 부대복리 시설 같은 경우도 동일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왼쪽은 계획 설계 단계 때 제가 구성한 도면화 형태이고 오른쪽은 실제 납품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면의 구성은 크게 변하는 게 없이 그냥 구조 설계와 MEP 그런 설계들의 협의 결과들에 대한 결과물 반영된 형태로 납품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도면 구성을 처음부터 진행을 해서 내가 고민한 부분이 시공사에게까지 전달이 된다면 좀 더 완벽한 형태의 건물이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파일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공동주택을 BIM 설계한다고 하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 파일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2009년도 현상설계 진행을 할 때 단위 세대는 그룹 방식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링크 방식을 사용하는 그룹 링크 혼합 방식을 사용했었는데요. 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21년간 지금 링크 방식만 고집해오고 있고요. 단위 세대 코어 부분을 CAD 방식하고 동일하게 이제 소단위로 모델링을 하고 그 부분을 주거동에 링크를 걸고 커뮤니티, 문주, 근린생활시설들을 주차장에 링크를 걸어서 주차장에서 통합 파일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단위 세대와 코어를 수정을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주거동에서 동시에 수정된다라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BIM 미숙련자들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미숙련자들에 의해서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3D 패밀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보시는 이미지는 이제 다락 디자인할 때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모델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레빗 계단 기능만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형태였는데요. 이 부분조차도 3D 패밀리를 활용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도면화를 하는 작업자가 BIM 미숙련자가 되었던 아니면 실시 설계 미경험자가 되었던 간에 도면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보시는 지붕 배기구 도면조차도 어떻게 보면 사소한 도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조차도 3D 패밀리를 활용해서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세 번째로 진행한 실시설계 납품한 프로젝트인데요. 보시면 주동 규모는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런 주거동이 22개로 이루어진 단지형 설계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2개의 주거동이 동일한 도면의 퀄리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선홈통이라든가 이런 차 펜스조차도 다 3D 패밀리화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붕에
있는 PV 패널 같은 경우가 평면 설계를 2D 설계를 진행했을 때는 아무래도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조차도 이 3D 설계로 경사지붕에 직접 패밀리를 활용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PV 패널에 대한 용량에 대한 오류가 없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설계에 대한 프로세스만 개선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요번에 빌딩 스마트 협회에서 주관했던 빌딩 포럼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BIM 설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BIM 설계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용역비가 지불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로젝트인데요. 아무래도 3D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3D 개념도에 대한 도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계획 설계 단계에서 모델링 진행한 거를 지속적으로 공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공간 검토를 통해서 상세 설계를 진행한 거를 발주처 보고 자료까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보고된 내용들이 이 토탈 디자인 형태의 보고서로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케치업 형태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CAD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보고서 같은 경우는 레빗에서 직접 추출한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 의사결정된 부분이 현재 실제 지금 도면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발주처 의사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결정된 부분이 이제 시공자에게까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서 보던 평단면에서 추가적으로 3D 개념도까지 추가해서 시공자가 이 건물의 형태를 이해하고 시공해서 건물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부 공간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더 꾸며서 인테리어 보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폭넓게 활용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장입니다. 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는 격언입니다. 지금 건축 설계에 있어서 앞으로 BIM 설계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사무 설계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드린 주거 분야뿐만 아니라 뭐 병원 설계, 데이터 설계, 데이터 센터, 뭐 플랜트, 오피스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걸쳐서 사무 설계가 BIM 성공 사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오늘 발표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